계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학개론의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 계산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학습하시다 보면 계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되고 결국 계산 문제로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시게 될 것입니다. 계산 문제 가운데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주고 계산하는 문제,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4회 문제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아파트의 수요함수는 P는 이퀄 900 마이너스 QD, 공급함수는 P는 이퀄 100 플러스 QS 이다. 균형가격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P는 가격이고요. 단위는 10,000원입니다.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입니다. 그럼 수요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쪽에 P, 이렇게 P로 주어졌을 때 편의상 P 이퀄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편의상 P함수라고 해봅시다. P함수라는 개념은 없는데 P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주어지지 않고 Q가 이쪽에 주어지는 경우 있어요. QD가. 그리고 P가 여기 있고 또 QS가 여기에 주어지고 P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편의상 Q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수요함수나 공급함수는 P 이퀄로 주어질 수도 있고 Q 이퀄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상관없다. 그리고 균형점의 특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 두 개를 원칙적으로는 같게 놔야 됩니다. 이렇게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를 같게 놓습니다. 자, 그럼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같게 놓고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Q는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등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Q는 이쪽으로 보내면 EQ가 됐고 100이 등으로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여기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EQ는 요거는 900에서 100을 뺀 거잖아요. 넘어갔으니까 이쪽은 EQ가 된 거죠. 결국 EQ는 800이 되는 거죠. 그럼 Q값이 얼마일까요? Q값은 400이 되겠죠. 그럼 Q값이 400이면 요 Q값의 400을 수요함수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자, 여기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럼 P가 얼마예요? 500이죠. 400을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P가 500이죠. 그래서 P는 5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항이란 걸 해야 돼요. 등으로 넘어가면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요령대로 하십시오. 저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하면 좋으냐. 먼저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부호가 다르면 더하고 부호가 같으면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 거니? 이렇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나란히 가져오겠습니다. 자,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P가 있던 Q가 있던 관계없어요. P가 있던 Q가 있던 관계없고 이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마치 이쪽이 등호인 것처럼 마치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부호가 다르죠. 다른 부호잖아요. 그럼 다른 부호는 더하십시오. 다른 부호는 더해요. 이렇게. 그럼 다른 부호 부분은 더한다는 말은 이쪽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부호가 다른 부호면 이 부분을 더해라. 그럼 EQ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Q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부호가 다른 부분은 요쪽을 두 개를 더해라 그 말입니다. EQ. 그 다음에 EQ는 이퀄. 그 다음 여기서는 같은 부호죠.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십시오. 그럼 800. 바로 EQ는 800.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EQ는 800 이렇게. 자, 그러면 EQ가 800이니까 Q는 얼마입니까? 400이죠. 그러면 Q 400을 여기다 대입해도 500, 여기다 대입해도 P는 500. 바로 나왔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언제나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부호가 다른 부분은 더하고 부호가 같으면 900이 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을 금방 구할 수 있죠. P는 500입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서 연습해 볼까요? 자, 원래 수요 공급 함수 28의 문제에서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는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며 P는 가격, QS는 공급량이고 QD1과 QD2는 수요량입니다. 아파트의 공급 함수는 그대로인데요. 수요 함수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원칙이 T 시점에서 900 그리고 각각 만들어내니까 2P. 그러면 또 넘겨야겠죠. 그럼 넘기면 3P는 900 또 P는 그러니까 300 P를 여기다 대입하면 Q는 600 그렇죠? T 플러스 1 시점입니다. T 플러스 1 시점에서는 수요 함수는 이렇게 되는데 공급 함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넘겨주면 3P는 1500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P는 500이 돼야 되겠죠. 그럼 500을 여기다 대입해도 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1000, 여기다 대입해도 1000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200 올랐고 양은 400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는 것이 뭐냐. 자, 답이 2번인데요. 요령을 알려드리면 그 요령대로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자, 함수 두 개를 나란히 놓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자는 문자 부분으로, 숫자는 숫자끼리 나누는 거예요. 근데 숫자는 0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더하기 2p 이렇게. 그럼 이쪽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이니까 더하십시오. 무조건 문자가 있는 부분은 더하면 됩니다. 3p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빼갖고 p 더하면 p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부호라는 것만 결정을 하고 이 부분만 요하고 얘하고 더한다. 이렇게. 3p는 900입니다. 바로 보자마자 이렇게 3p는 900 이렇게. 그럼 3p가 900이니까 p는 300이고 집어넣으면 600 바로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러면 3p는 1500이죠. 따라서 p는 500이고 대입하면 q는 1000이다. 이렇게 금방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문제는 진짜 간단하니까 이런 유형을 연습을 하셔서 숙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격은 200 올라갔고 양은 400 증가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번은 19회 문제인데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가 각각 QD1 equal 900 마이너스 P 그리고 QS는 2P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 함수가 QD2는 1200 마이너스 P로 바뀝니다. 수요 함수가 바뀌었어요. 그럴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요령으로 가볼까요? 수요 함수, 공급 함수 두 개 땡겨 옵니다. 그리고 문자 부분은 문자끼리 이렇게 다른 부호죠. 딱 나누세요. 그러면 3P는 900 이렇게. P는 300. 여기다 대입하면 Q는 600. 또 가져옵니다. 수요 함수 바뀌었습니다.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나란히 가져옵시다. 그러면 나누면 3P는 1200, P는 400. 여기다 대입하면 Q는 800. 그래서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올랐고 양은 600에서 800으로 증가했으니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진짜 간단하죠. 심지어는요, 자꾸 하다 보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바로 눈으로 보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여러분이 하시면 이런 유형의 답은 금방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요, 공급, 함수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탄력성의 계산과 관련된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회 문제에서 탄력성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단 오피스텔은 정상제이고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탄력성과 관련해서 우리 탄력성의 경우를 한번 써보면 아시다시피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까 절대값을 붙인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주는, 그래서 음액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이는 거죠. 근데 가격이 4% 인상되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4% 인상되었을 때 탄력성 값이 2입니다. 그러면 이게 4% 인상.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하고 얘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 4, 8입니다. 근데 8%가 느는지 주는지
그거는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량에 준단 말이에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8% 감소. 따라서 8% 감소한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써가면서 하지 마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나 가격의 변화율과 이렇게 가격 탄력성을 곱해주게 되면 가가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수요량 변화율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가하고 가를 곱해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하고 가. 그런데 가격과 아시다시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미리 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방향이 반대여서 생겨난 값을 의미하는 거죠.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이렇게 얘가 올라가면 얘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가가 그게 수요량 변화율이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자 가격이 4% 이상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탄력성 2 따라서 2, 4, 8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기 때문에 8% 감소한다. 바로 그냥 할 수 있죠. 앞으로 가가만 하시면 돼요. 수요량 변화율을 물어보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보면 탄력성에서 가하고 가를 곱해주면 끝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답을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탄력성의 계산에서 중간점을 이용하여 탄력성을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탄력성에서 이렇게 중간점을 이용하여 계산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월 임대료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승할 때 사무실의 수요량이 108에서 92로 감소했어요.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이며 수요 탄력성을 뭐뭐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원래 가격의 경우에 변화율을 할 때 두 개 가격을 다 더하는 거예요. 9에서 11만 원 올랐는데 최초 가격, 나중 가격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9만 원 더하기 11만 원 써주고 그 사이가 변화분이에요. 그래서 2만 올랐으니까 2만 원 올랐으니까 2 변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108에서 92로 감소했어요. 가격 양 두 개를 또 써줘요. 108 더하기 92 그리고 108에서 92로 감소했으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감소했어요? 감소한 만큼 마이너스 16이죠? 16만큼 감소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6 그리고 절대값을 붙이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수분의 분수를 계산하는 요령입니다. 분수분의 분수를 계산하는 요령은 이렇게 안쪽에 곱한 게 분모, 바깥쪽 곱한 게 분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바로 비율로 구하면 돼. 비율로 이게 20분의 2 20분의 2가 되는데 저 20분의 2 요게 20분의 2 그럼 10분의 1이잖아요. 10%예요. 요거는 200분의 16이에요. 200분의 16은 100분의 8이에요. 그러니까 8%죠. 그러므로 여기서 10% 여기서 8%가 되기 때문에 분자 분모의 퍼센트를 주어주면 0.8이 되는 거예요. 0.8 그래서 이렇게 0.8 바로 0.8은 비탄력적이니까 3번이 정답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중간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이유는 금방 답하실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이유는 답할 수 있는데 시험에는 요즘에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탄력성 두 개를 연결하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4회 문제입니다.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와 0.5이다.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은 4% 증가할 경우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그러면서 단 A 부동산은 정상제이고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념해야 할 것이 시험 문제 풀 때 탄력성 두 개를 놔야 돼요. 수요 가격 탄력성, 수요 소득 탄력성 나란히. 그래서 이렇게 해가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떨어지면서 구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풀면은 시간도 좀 걸리고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마세요. 이렇게 풀지 마시고 요령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탄력성 두 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자,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그럼 여기서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누차 말하기를 여기 있는 가하고 여기 있는 가를 곱해주면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근데 가가는 뭐예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가가
그게 수요량 변화율이고, 여기는 소하고 여기는 소를 곱해주면 소득 변화율과 소득 탄력성을 곱해주면 수요량 변화율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가가 더하기 소소, 가가는 가하고 가를 곱한 거고 소소는 소득 변화율과 소득 탄력성을 곱한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하란 말이지. 마이너스 가가 여기 곱하기입니다. 더하기 소소,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된다. 그럼 여러분은 가가 소소, 이렇게 가가 소소,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가가 소소. 그러니까 가가와 소소를 가가 계산하고 소소 계산해서 더해주면 수요량 변화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가가에는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이 하신다면 계산기로 이제 가격이 2% 상승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2 곱하기 탄력성 0.9, 그 다음에 더하기 소득의 변화율 4 곱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 소득 탄력성이 얼마예요? 0.5니까 0.5, 이렇게. 그러면 답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계산기로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가 소소니까 자 바로 계산기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를 누르세요. 자, 저 따라서 계산기로 마이너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곱하기 0.9,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눌러? M 플러스를 누르세요. M 플러스가 뭐냐면 더하기 메모리. 그래서 M 플러스 누르시고, 그 다음 4 곱하기 0.5, M 플러스 MR. M 플러스는 더하기 메모리예요. MR은 계산한 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따라서 MR 눌러주시면 바로 이 공식 쓸 것도 없어. 바로 0.2가 나옵니다. 그럼 0.2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가가 소소. 자, 마이너스 계산기로 마이너스 붙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 곱하기 0.9 M 플러스 4 곱하기 0.5 M 플러스 MR. 답 끝이에요. 순식간에 구했죠. 이것만 알아봐. 이것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은 이런 문제는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붙이는 거 잊지 말고 마이너스 가가 더하기 소소. 근데 마이너스 가가 한 다음에 계산기로 M 플러스 소소 한 다음에 M 플러스 MR. 그럼 답 나와요. 끝이에요. 그렇게 구하면 된다. 됐죠? 자, 이제 29의 문제로 가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이제 소득의 변화율을 물었어요. 단 오피스텔은 정상제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탄력성 두 개 나란히 놓고 계산하는 이런 방식은 복잡하니까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가 더하기 소소는 수요량 변화율이다. 그냥 집어넣어. 이것만 알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가격이 5%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곱하기 탄력성 0.6, 그 다음에 우리는 뭐 구하는 거예요? 소득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그건 X 곱하기 소득 탄력성은 0.5, 그리고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게 써요. 그래 놓고 이것만 남기는 거지. 이쪽은 0.5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요, 이쪽으로. 자,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이죠.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3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2%,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x값은 5분의 2가 되겠지. 0.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가 답이 된다. 바로 답 4%예요. 복잡하게 갈 거 없어요. 그냥 이식 쓰고 이것만 구하면 돼. 따라서 0.5x는 넘겨. 그러니까 2 따라서 0.5분의 2. 그러면 바로 4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면 소득의 변화율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식만 가가 소소 수요량 변화율만 기억하시면 다 풀어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금방 답하실 수 있다. 다음번 문제는 28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그랬는데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임. 그러면서 여기서 문제는 가구 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 수요는 8% 증가. 그리고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6이며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는 대체 관계임.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연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두 개 연결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느 게 올라가고 줄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헷갈려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설 같은 거, 기출 문제 같은 거 보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 거 아니? 수의 소득 탄력성이 있고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다세대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누차 말하기를 다세대 주택에 여기서 묻기를 교차 탄력성이인데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 변화율로 겹치니까 예 소하고 이 소를 곱하면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변화율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파트 가격이 다세대 주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교차라고 하잔 말이에요. 교차. 따라서 이렇게 교하고 이렇게 교를 곱해주면 그 수요량 변화율이 된다. 그럼 교교할 때 하나는 교차 탄력성이고 또 하나 교는 다른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소소 이렇게 곱하면 소소 더하기 교교는 수요량 변화율이다. 그럼 소소는 소득의 변화율 곱하기 소득 탄력성, 교교는 교차 탄력성 곱하기 다른 가격 변화율.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된다. 그런데 뭐 물었어요? 지금 교차 탄력성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10% 상승한다고 그랬죠? 가구 소득이 10% 상승한다 그랬죠? 그럼 가구의 소득이 10% 상승하니까 10 곱하기 소득 탄력성 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0.6이니까 0.6 플러스 그리고 다른 가격의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죠? 그럼 5 곱하기 교차 탄력성은 X. 그러면 전체 수요량은 8% 증가하니까 8. 끝이에요. 10. 그럼 여기 5X를 구하는 거야. 5X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 곱해줘봐요. 6이잖아. 6이 넘어오면 2. 따라서 5X는 2. 따라서 X는 5분의 2. 따라서 0.4. 끝이에요. 답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앞에 식 두 개 세워서 할 거 없고 이 원리만 알면 소소교교. 소소 곱하기 교교. 여기는 마이너스 안 붙여요. 소소 더하기 교교.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금방 구한다. 이것도 말이죠. 자꾸 하다 보면 아주 그냥 이런 문제도 풀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가는 분도 많아요. 좀만 연습하시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답을 금방 구하실 수 있게 된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얘는 말이죠. 30회 문제인데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 소득 탄력성은 0.4,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 교차 탄력성은 0.2 이다.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의 가격이 각각 3%씩 상승할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단 두 부동산은 모두 정상제이고 서로 대체제이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큰일 났습니다. 왜? 탄력성 3개를 연결하는 문제예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러면 원래대로 풀려면 이렇게 탄력성 3개를 나란히 놓고 연결해 가면서 답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자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요. 한번 볼까요? 먼저 거. 자, 요렇게 가격 탄력성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가격 변화율과 가격 탄력성 곱하면 가가였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소득 여기 변화율과 이렇게 곱해지면 소소. 또요 교차 탄력성에서 다른 가격을 교차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주면 교교. 그러면 이렇게 가가 하고 마이너스 가가 더하기 소소 더하기 교교 하면 모두 수요량의 변화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야. 가가 더하기 소소 더하기 교교 그럼 모두 수요량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가격이 어떻게 됐대요? 지금 3%씩 상승했대요. 다. 가격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다른 가격도 그렇고.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0.6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0.4 더하기 3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답 나오는데요. 계산기로 자 마이너스 먼저 누르세요. 3 곱하기 0.6 m 플러스 그 다음에 3 곱하기 0.4 m 플러스 그 다음에 3 곱하기 0.2 m 플러스 mr 해주시면 0 나와요. 0.
0은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변화 없음, 가볍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탄력성 연결하는 문제는요, 이렇게 가가, 마이너스 가가, 더하기 소소, 더하기 교교, 이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두 개를 연결한 건,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연결하는 건 이렇게 가가와 소소, 마이너스 가가와 소소 이콜 수요량 변화율을 그래도 되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연결하는 문제는 소소 더하기 교교는 수요량 변화율 이러면 되고, 모두 다 연결하는 거는 마이너스 가가 더하기 소소 더하기 교교,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 계산기로 누를 때는 이 부분을 M 플러스라고 하는 걸로 누르란 말이에요. M 플러스로 누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M 플러스와 MR 이렇게 해주면 답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형의 계산, 탄력성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답하실 수 있다. 그래서 탄력성까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세법 한번